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2020년대 현재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의 예산 235억가량을 들여 건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게 이 건물이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과 지위를 감당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뭘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건지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GDP입니다. 각각 2,577만 명과 330억 달러입니다. 유럽처럼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 군축을 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경제력은 곧 군사력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이 같은 대표적인 최빈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90년대로 거슬러가 당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재앙이 덮쳤을 때 국가가 붕괴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중국이 최소한의 지원만을 암묵적으로 진행하며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전역을 코로나19가 휩쓸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북한을 연명시켰던 중국이 사라지니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수도 평양에서는 시민과 일반 간부들의 배급이 거의 끊겼다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군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평양과 최전방 부대를 제외하면 보급이 매우 빈약해 탄약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부대가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식량을 자급자족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흔히 짬밥이라고 불리는 한국군의 식사는 우리 계급으론 사단장급 이상을 제외하면 감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대다수 북한군의 병영식이자 유일한 음식이 바로 염장무입니다. 어떤 조미료도 없이 오직 소금으로만 절인 물을 반찬으로 먹는데 만들기 쉽고 보관이 간편한 게 유일한 장점입니다. 삼시세끼를 이런 걸로 해결하니 당연히 영양실조가 올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정말 보급이 열악한 부대는 이것마저 못 먹고 굶어 죽는 병사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은 128만 명, 예비군은 60만 명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명대의 예비군을 자랑했던 북한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 통계에서 예비군의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고 이 기준에 미달한 인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예비군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육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갑전력입니다. 전차는 6,000대, 장갑차는 10,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병 전력입니다. 3,000문의 견인포와 4,400문의 자주포, 2,10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차 보유량만 살펴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약 2.5배가량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대의 3세대 계열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부 2세대 이하 전차들 뿐입니다. 현재 북한 기갑전력의 주력은 1,770대를 보유하고 있는 T-55와 2,600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T-62 계열입니다. 그 외에는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운용됐던 PT-76과 T-34, Su-76이 전부입니다. 우선 1950년대에 개발한 T-55는 이미 베트남 전쟁과 중동 전쟁, 걸프전 등 여러 전쟁에서 서방제 전차들에게 수없이 터져나가며 동네북이 된 지 오래입니다. T-62 또한 이런 T-55에서 주포의 화력이 비교적 강해진 것 말곤 딱히 변화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예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진작에 도태된 지 오래입니다. 북한에서는 T-62를 극한으로 개조해 천마호, 폭풍호, 성군호 등 여러 바리에이션을 내놓으며 발버둥 치지만 T-62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아무리 잘 쳐줘도 2.5세대급입니다. 특히 이들의 주적인 한국의 K2와 K1A2, K1E1은 전량 3.5세대급으로 평가받아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이며 한국의 일방적인 학살극이 될 것입니다. 포병 전력도 겉으로만 규모가 클 뿐 실상은 절망적입니다. 현재 북한 자주포의 주력은 곡산 자행포이며 T-55의 차체에 주포를 얹은 형식입니다. 북한이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 때마다 내세웠던 게 바로 이 곡산 자행포이며 최대 사거리가 54km에 화력도 170mm이기 때문에 한때는 위협적인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수출했던 이 무기를 한국이 비밀리에 입수하여 시험 사격을 진행한 결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와 함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우선 곡산은 발사 준비 시간에만 30분을 소모하며 발사 속도가 숙련자 기준 무려 5분에 한두 발로 처참하게 느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K9은 발사 준비 시간 5분에 발사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곡신의 포신 또한 전용 포신을 제작한 게 아닌 무식하게 170mm 포신 2개를 용접해 연결했기 때문에 명중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거기다 어떻게든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의 무게를 줄인 결과 말이 170mm지 현실은 화력면에서
105mm에 가깝습니다. 2100문을 보유한 다연장 로켓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시가 바로 연평도 포격 사태이며 북한이 자신들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준 자해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를 조준해 240mm로 추정되는 다연장 로켓을 약 200발가량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발사한 로켓 중 약 절반 정도가 섬에 닿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졌으며 지상에 닿은 것 중 무려 30%가 불발탄으로 군에서 수거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미리 계획을 짜두고 본인들 기준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런 형편없는 성과를 달성한 건 자신들의 한계와 미숙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자충수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육군에서 북한의 패배를 장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상전의 제왕이자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주요 전략인 제8식 전술은 전방에 배치된 4000대가량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내세워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이후 파주, 동두천, 의정부, 철원 등의 평탄한 돌파구를 확보하고 미군이 본토에서 본격적인 징원을 오기 전에 남은 영토를 두고 한국군과 결전을 치르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파치는 냉전 시절 유럽의 평원지대를 침공하기에 앞서 소련에서 몰려올 수만 대의 기갑 웨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따라서 아파치가 최대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선 한정된 공간에 목표물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물며 유럽보다 훨씬 작은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에 기갑 전력이 밀집해 있는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자신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진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거점에 흩어져 있는 목표물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면서 제7기동 군단에 날개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아파치 본인의 성능과 전장 환경의 시너지가 맞물려 감히 F-35급에 준하는 전략무기의 역할과 위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국방부가 K2를 감축하면서까지 아파치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게 아닌데요. 다음은 공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공군은 534대의 전술기와 106대의 공격기, 309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전체적으로 막장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군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에 생산된 미그-15, 미그-17, 미그-19를 합쳐서 2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세대 기체인 미그-21 190대와 미그-23 56대, 그리고 그나마 북한이 내세울 만한 4세대 미그-29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미그-15, 미그-17, 미그-19는 비행이 가능한 소수의 기체를 모아 전쟁 시에 휴전선을 넘어 남한의 주요 시설에 자폭 공격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전투기 조종사는 모든 군 인력 중에서도 최상급의 가치를 지니며 육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수백억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은 이들이 조난당했을 때를 대비해 조종사 구출이 목적인 전담 특수부대까지 따로 마련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훈련을 못해 미숙하다지만 이런 고급 인력을 한낱 소모품 취급하니 이쯤 되면 조종사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설령 기체가 작동해 휴전선을 넘는다 해도 한국의 방공체계인 천군과 패트리어트 3에게 격추당해 산화될 시나리오만 남습니다. 어쨌든 너무 노후화돼서 미그-15, 미그-17, 미그-19, 248대를 사실상 전력 외로 감안하면 실질적인 전력은 미그-21 190대와 미그-23 56대, 그리고 미그-29 40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 미그-21과 미그-23도 유로 부족으로 훈련도 거의 불가능하며 60년을 훌쩍 넘은 기체들이라 부품 수급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9시를 할 수 있는 게 평양방위라는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미그-29 40대 뿐이며, 이 기체들은 장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콕핏으로 교체하는 등 나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전술기들은 한국의 KF-16과 F-15K, 무엇보다 끝판왕격인 F-35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도 이런 사실에 초조했는지 2015년 북러 정상회담 때 러시아 측에 무려 4.5세대 최강급인 수호이 35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소식일 뿐더러 설령 북한 입장에서 진지하게 도입을 고려해도 도입비와 유지비를 감안할 때 북한이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또한 북한은 안토노프2라는 경수송기를 3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국 선전 영상에도 자주 등장하며 유사시 특수부대를 태워 한국으로 침투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일단 기체 자체가 하늘의 경운기라고 불릴 정도로 소음이 매우 크며 순항 속도가 100km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느립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는 한국군이 지대공 미사일 신궁과 발칸 기관포 호크
스톰프 대공미사일로 뜨겁게 반겨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해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해군은 3000톤급 호위함 1척과 1000톤대 초계함 8척, 고속정 230척, 그리고 잠수함 9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1000톤대 초계함, 나진급, 서호급, 농어급 등은 건조된 지 무려 50년은 훌쩍 넘은 구형함이며 퇴역이 진행 중인 한국의 포항급보다 못한 스펙입니다. 당연히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과 그 외에 다수의 방공 구축함이 편제된 한국 해군의 창 제7기동 전단에게는 완전히 압살당합니다. 이를 의식한 북한도 러시아의 퇴역 호위함 3500톤의 크리바급을 수입했습니다. 왜 수입이라고 했냐면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함포와 레이더, 미사일까지 모조리 철거한 채 고철 해체 명목으로 빈 깡통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복구에 전념해 현재는 복원에 성공한 걸로 확인되지만 그래봤자 구형함이었던 원본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변수를 노릴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500톤 이하의 잠수정에 불과한 6호급, 연어급, 상어급 69척은 현재도 한국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0톤대인 위스키급, 로미오급은 40년은 넘은 구형 잠수함이지만 아직 대잠 전력이 취약한 한국 해군에게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2200톤의 신형 잠수함 심포급은 SLBM 한 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안보 상황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도 이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당장 신형 호위함인 인천급과 대구급은 대잠 체계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며 세종대왕급 배치2는 신형 바이스태틱 대잠 체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와일드캣 대잠 헬기와 P8 포세이돈 초계기도 도입할 예정이라 이들이 전력화를 마치면 북한 잠수함대도 몸을 사려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지금도 한국과의 격차가 압도적인 것은 물론 기존 전력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져 오히려 전력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재래식 전력은 손을 놓은 지 오래이며 그나마 핵과 미사일,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한반도를 인질로 잡고 세계를 협박하는 미치광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